위씨 인수할 때 지급을 어떻게 했냐 이 말이에요. 정산해줘야 될 판매 대금 이 돈 가지고 미국에 있는 회사 현금으로 주고 산 거 아닙니까? 빚내서 불륜막을 하는 겁니다. 실제가 없다고. 네,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TMF 피해 조정 신청 건수가 9,028건입니다. 전국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피해액은 1,400억 원이 넘었는데요. 국회도 피해 구제와 입법 논의에 나섰습니다. 국회 정무위에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을 모시고 관련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TMF 사태 관련해서 의원님이 여러 차례 이제 기자회견을 하셨습니다. 피해 금액이 약 1조 원이고 판매 대금이 묶인 피해자가 5만 4천 명에 달합니다. 굉장합니다. 팀원과 UMF 대규모 정산 지연 사태 대규모 이게 단순히 뭐 그 이커머스 시장뿐만 아니라 우리 시장에 미치는 피해도 정말 그 막대한데요. 이번 사태 총체적인 원인 그리고 진단에 대한 말씀부터 들어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오프라인 시장이면 뭐 물건을 팔고 물건을 살 때 바로 돈 지급하면 끝나는 거잖아요. 네. 그 시장을 개설한 사람들은 장세라는 걸 받아요. 그게 수수료죠. 그렇게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네. 이게 오프라인이 아니라 온라인이다 보니까 물건을 대고 사는 여기에 시간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복원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장을 개설한 사람이 이걸 복원하는 거예요. 온라인상에서. 네. 근데 이 보관 기간이 어느 정도 되느냐, 판매 대금을 보관하고 있는 기간이 어느 정도 되느냐, 이게 정산 주기예요. 정산 주기가 길면 이 판매 대금을 보관을 오랫동안 하겠죠. 네. 이 판매 대금은 이 시장 개설하는 이커머스의 돈이 아니거든요. 본인들의 돈은 수수료, 장세 이것만인 거예요. 근데 이게 둘 다 섞여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정산 주기가 길어요. 오랫동안 보관해요. 그러니까 이것을 다른 데 쓰고 싶은 유혹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이 판매 대금을 자기 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돈을 가지고 다른 회사를 사거나 뭐 돈놀이들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정산 주기가 이렇게 길어져야 되느냐. 판매 대금을 본인들의 돈인 수수료하고 구별을 해서 보관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가 실은 논의를 계속 해왔는데 입법이 안 된 상태에서 발생한 겁니다. 네, 지금 이 전국 곳곳의 그 소상공인들 상황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실 텐데 또 그 민주당의 전국 소상공인 위원장이시죠. 사태 발생 후에 직접 그 피해 사례 접수에 나섰는데 하루 만에 500건이라는 어마어마한 양이 접수가 됐다고 합니다. 현재까지 그 접수된 피해 현황과 또 규모 이게 좀 어느 정도 되는지 궁금하고요. 또 주로 좀 어떤 사례들이 많은지 좀 사례를 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네, 기본적으로 이제 저희가 가장 먼저 접수를 받기 시작했어요. 네. 네. 근데 그 이후에 이제 소비자보호원이라든지 공정거래위원회라든지 이런 데서 접수를 받아서 저희가 하루 만에 모은 500건을 이제 그분들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그쪽으로 이첩을 해줬습니다. 네. 근데 그 내용들을 보면은 구매자 같은 경우에는 여행 상품과 관련된 환불을 못 받은 그런 분들의 피해가 많았고, 그리고 판매자 같은 경우는 용산 전자상가에서의 피해가 많았습니다. 예. 근데 이제 용산 같은 경우는 특히 최근에는 이제 이게 현장 판매하는 게 아니라 거기서 온라인 네, 플랫폼을 온라인으로 통해서 많이 판매를 판매하죠. 계속하고 네. 있기 때문이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캐시를 그러니까 현금이 아니라 현금을 주면은 10% 할인해 가지고 그 뭐죠? 쿠폰을 네. 발행을 했어요. 10,000원 같으면 9,000원에 이렇게 판매를 9,000원. 하는 식이죠. 예. 그렇게 해가지고 거의 90% 정도를 용산의 매출액의 90% 정도였다는 거예요. 그 사례들을 보면 이제 피해 뭐 구체적인 사례들이 있고, 도대체 내 판매 대금은 어딨냐? 이거 너희 게 아니고 내 건데 어딨냐? 뭐 이런 게 가장 많고요. 두 번째는 사장인 나는 신용불량자가 되겠고 우리 직원은 실업자가 되는구나. 이런 것들. 그리고
한 번도 세금을 밀린 적이 없는데 내가 여기에서 신용불량자가 돼야 된다니 네. 이런 자주 섞인 것들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아픈 사연들이 너무나 많은 거죠. 네, 네. 네, 지금 방금 전 화면에 나왔던 게 수갑입니다. 아, 수갑. 네, 이게 정무위 그 긴급 현안 회의에서 그 회의장에서 수갑을 들어 올리셨던 그 장면이 정말 화제가 아, 됐었는데 이 수갑이요, 피해자가 직접 보낸 거라고 하는데 네, 맞습니까? 피해자가 우편으로 보내왔습니다. 아. 그리고 나름대로 구속영장을 써가지고 보내왔어요. 본인이 직접 영장을 네, 작성을 예. 해서 이제 수갑과 이게 함께 이제 보냈군요. 수갑이 진짜 수갑은 아니고 이제 장난감 수갑이긴 하지만 네. 도대체 내 판매 대금은 어딨냐? 이 사람 자유롭게 하면은 이 판매 대금을 여기저기서 써버리고 도망갈 거다. 그러니까 꼭 잡고 있어라. 라고 하는 그 간절함을 저희한테 네, 표시한 지금 것이죠. 화면에 나가고 있습니다. 저 수갑. 네. 그러게요. 그 피해자가 직접 보내신 거다. 그런 거죠. 네. 그러니까 여기에서 핵심은 판매 대금 도대체 어딨냐? 네 돈 아닌데 이것 어딨냐? 이것이 핵심이고 지금 그게 구체적으로 안 밝혀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많게는 이제 한 사람당 수천만 원까지도 이제 피해를 봤다고 하는데 구영배 수억도 있습니다. 수억. 수억 원까지도 네, 있습니까? 네. 대단하네요. 예. 구영배 대표가 내놓은 자구책도 이제 논란의 중심에 있는데 본인이 이제 사재를 털어서 변제하겠다 이렇게 이제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국회에서 이야기를 해놓고 불과 8시간 뒤에 긴급 회생을 이제 신청을 했습니다. 국회에서는 이제 동원 가능한 게 800억 원이 최선이다 이렇게 이제 답변을 했는데 오늘은 팀원과 위메프 합병 추진을 또 이제 발표를 했네요. 구영배 대표의 이 답변과 자구책 의원님은 이제 가장 가까이서 보셨는데 어떻게 느끼셨습니까? 이분이 좀 심각성을 아직도 모르는 것 같아요. 본인을 믿고 네. 도와주면 해결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본인이 어떤 행동을 했냐면 판매 대금은 자기 돈이 아닌데 네. 그 돈을 가지고 위씨라든지 다른 회사를 구입한 것이거든요. 네. 그럼 믿을 수 없잖아요, 이 사람을. 네. 전혀 믿을 수 없는 상태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정산주기예요, 정산주기. 정산주기가 주 단위에서 월 단위로 바뀌었어요. 네. 그러니까 정산주기를 계속 늘린 거죠. 또 하나는 현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현금을 확보하고 쿠폰을 발행을 했어요, 10%. 네. 그러면 이 어떤 느낌이 드냐면 이 사람이 현금을 확보했다. 그리고 현금을 확보한 다음에 확 저지르는 이런 방식을 취했다라고 보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그 전부터 보여왔던 것들, 판매 대금을 사용한다든지 정산 주기를 늘린다든지 그리고 현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쿠폰을 발행한다든지 이런 것들 그리고 이분의 목표가 나스닥 상장이었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이분의 도덕적인 그 상태를 믿을 수가 없다. 우리는. 그래서 말씀하시는 팀원과 IMF가 합병한다고 해서 뭐가 달라집니까? 여기도 거지 회사고 여기도 거지 회사가 돼버렸는데 네. 이것을 합병한다고 해서 뭐가 달라집니까? 실제로 지금 이분은 밝혀야 되는 게 뭐냐면 그 명백하게 들어온 판매 대금을 우리가 어디에 썼는지를 밝혀야 되는데 그것을 프로모션에 썼다고 계속 얘기를 하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판매 촉진에 그 돈을 다 썼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저도 기자회견도 하고 그랬는데요. 네. 이 구영배 회사의 과거의 직원이 저희에게 제보한 것들에 따르면은 네. 이분이 개인 돈으로 가지고 있는 것들 그리고 그 돈 중에서 해외의 싱가포르 회사가 가지고 있는 그 지분 그리고 그 싱가포르 회사가 세계에 가지고 있는 그런 지분들 그리고 세금을 탈루하기 위해서 그런 데에다가 넣어놓은 것들까지 있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본인이 밝히지 않고서 다른 자구책들이라는 것은 지금 저희가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판매 대금을 어디다 두었는지, 어디다 썼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밝히는 것이 첫째다. 구 대표 입장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좀 회의적이고 네. 의심이 가고 믿을 수 믿음이 없다. 가지 않는다는. 그래서 그런지 오늘 이제 구조 조정을 포함한 자구 계획안을 제출했지만 이제 피해자들은 반대 입장을 또 밝히기도 했네요. 그럴 겁니다. 네네. 그 돈을 어디에 있는지를 밝히지 않는 다른 방법은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밝히지 않는다면 또 저희가 그 금감원이나 이런 데 자료들을 제출했는데 빨리 찾아야 됩니다. 네. 찾는 것들이 또 핵심입니다. 네. 그 피해를 구제한다는 것은 우리 피해자들 입장에서 보면은 어떻게 하면 내가 내 물건을
줬잖아요. 이걸 판매 대금을 받아야지 또 밑에 있는 다른 사람 직원 월급도 주고 또 밑에 다른 분들한테 그렇죠. 돈을 줄 거 아닙니까? 네, 네. 줄줄이 도산이 될 텐데 그래서 돈을 확보하는 것이 핵심인데 돈을 찾아야 된다 첫째는. 네. 그리고 돈을 못 찾았을 때 또는 부족했을 때 이 피해자들을 어떻게 할 거냐와 관련된 이제 고민이 있는 겁니다. 이분들과 관련해서 이제 뭐 공적 자금을 투여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부분들이 있는 거고 또 어떤 국민들은 공적 자금을 투여하면 안 된다라는 국민도 있는 거고 네. 또 어떤 측면에서는 공적 자금을 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공적 자금을 투여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네. 측면도 있는 거예요. 과거에 은행 문제 생겼을 때 공적 자금 투여한 사례들이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런 고민이 있는 겁니다 지금. 의원님의 입장은 공적자금 투입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십니까? 저는 공적 자금을 일부라도 투여해야 된다. 뭐 국민들에게는 죄송한데 네. 예, 이분들도 국민이거든요. 그리고 이 피해자만이 아니라 그 밑에 있는 또 피해자들 이렇게 2차, 3차 피해자들이 무수히 생길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네. 공적 자금을 어느 정도는 투여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그 전에 먼저 이 판매 대금을 찾는 것을 선행해야 된다라는 측면입니다. 네네. 네. 정부의 그 미흡한 대응도 여야 네, 할 것 물론입니다. 없이 네, 질책을 받았는데 의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 당초에 그 금융당국이 이 큐텐의 경영 상태를 사전에 알고 있었음에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렇게 지적을 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이게 또 기업이기 때문에 뭔가 사태가 일어나기 전까지 정부가 개입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런 시각도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좀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좀 책임을 물을 수 있을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티몬과 IMF의 경영 실적이 너무 안 좋았어요. 다 자본 잠식되고 있는 상태였단 말이죠. 그래서 2년 전부터 경영 개선 이행 보고를 하라고 한 거예요. 금감원이. 네. 그래서 분기마다 보고를 하라고 한 거예요. 근데 그 인수하고 난 이후부터인가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보고를 했어요. 보고를 했고 그것을 오늘 저희가 받았거든요. 그 받은 거에 따르면 이 상태가 너무 안 좋아요. 그래서 금감원이라는 곳은 어떻게 되냐면 이행 실적 보고를 받으면 여기에 대해서 내부 분석을 합니다. 네. 내부 분석을 해가지고 보고를 한단 말이에요. 이 내부 분석 자료를 달라고 하는데 지금 안 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보고 상태에서 이런 게 있었어요. 7천만 원, 7천억 정도를 투자금을 유치하겠다라는 이 계획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됐느냐 안 됐단 말이죠. 이런 게 안 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금감원이 안이하게 있었다. 그러니까 이걸 달라는 거예요. 내부 분석 자료 본인들은 이들이 티몬과 IMF가 금감원에 제출한 보고서를 분석한 자료가 있을 건데 이 분석한 자료를 가지고 금감원장은 어떻게 판단했는지에 대해서 네. 저는 너무나 알고 싶어요. 국민들이 알아야 된다고 봅니다. 이거에 따라서 저는 금감원이 같이 책임을 져야 되느냐. 아직 입장이 나온 게 없습니다. 네, 안 나왔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문제도 이제 지적을 하셨었는데. 공정거래위원회는요, 제가 지난번부터 계속해서 온풀법 관련해서 판매 대금하고 정산 주기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네. 그리고 법안이 제출돼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법안 소위에서 공정거래위원장님이 계속해서 자율규제 이런 상태였었던 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불공정 거래 행위로 규율하면 됩니다라고 했는데 이게 규율됐습니까? 안 됐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공정거래위원회는 너무 자율규제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자율규제가 안 되면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해서 답을 안 하고 있는 거죠. 네. 너무 기업 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그때 한 말씀 더 드리면 네. 제가 구체적으로 정산 주기가 이렇게 길어지는 이유가 뭐냐라고 물었더니 이런 거예요. 환불도 있고 뭣도 있고 이러니까 정산 주기가 길어집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래 좋아. 그러면 농산품은 어떻게 됩니까? 농산품 같은 경우는 네. 이건 신선해야 되는 상태에서 환불이 어렵죠. 환불이라든지 이런 게 40일, 60일 걸릴 수가 없는 문제 아니냐. 이건 최소한 2주면 끝나는 문제 아니냐라고 네. 했더니 쿠팡의 강한승 의장이 맞습니다. 이거 여기에 대해서는 의원님 말씀 동의하고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공정거래위원회도 동의를 했는데 전혀 그 이후에 바뀐 게 없었습니다. 네. 예. 의원님이 이제 아까 초반에도 말씀하셨고 지금도 이제 정산 기간에 이제 문제점을 말씀하셨는데 티몬이 40일 그리고 이제 위메프는 최장 70일까지 걸린다고 이제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정산 기간을 줄이는 법안을 지금 준비하고 계시다고요? 네네. 네네. 이미 실은 지난번에 내놨었고요. 네. 그게 폐기된 거였고 폐기가 또 낸 거예요. 됐어요? 네. 근데 지금 이제 아까도 보니까 국힘당 어떤 의원이 뭐 14일이네 이런 걸 냈다고 하는데
제발 그게 국힘당의 당론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 드린 이유가 뭐냐면 법안 소위 들어가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네네. 이런 상태에 대해서 여야가 이렇게 정산 주기를 당겨야 되고 판매 대금을 분리해서 예치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한다면 이거 문제 해결될 수 있습니다. 바로. 알겠습니다. 온라인 플랫폼법, 온플법을 제정해야 된다. 그런 이제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는데 21대에서는 여야 이견으로 이제 무산이 됐었는데 이번에는 그 좀 입법으로 이어질 수가 있을까요? 네, 지금 이 분위기 속에서는 그래도 해결될 수 있는 적기이지 않을까. 합의를 이뤄낼 수 있는 여론의 힘에 의해서 합의를 이뤄낼 수 있는 적기 아닐까라고 싶습니다. 네. 온라인 이용자들의 피해가 너무 큽니다. 그리고 온라인 시장은 너무나 커졌습니다. 너무나 늦었습니다. 지금 온플법 제정이. 네. 온라인 상에서의 공정거래와 온라인 상에서의 독점을 규제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문제입니다. 지금. 알겠습니다. 네, 여야가 지금 이번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입법에 좀 속도를 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민주당은 그 청문회를 열고 국정조사도 하겠다 이런 입장이고요. 여야정이 함께 좀 피해자 구제와 또 재발 방지책 마련에 나선다면 좀 어떤 방법으로 같이 갈 수 있을까요? 법을 만드는 것은 이제 향후에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이고 지금 발생한 피해자들의 피해를 어떻게 구제할 것인가 네. 이 문제가 핵심인 거잖아요. 5만 명이 넘고 그 2차, 3차 피해까지 하면은 어디까지 커질지 모르는 그 가족들까지 하면 어디까지 커질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죠. 그러면은 그분들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서 돈을 어떻게 할 거냐. 뭐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본적으로는 그 판매 대금을 찾아라 이런 것이지만 찾는 게 금방 찾아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들이 이것을 어디에 숨겼거나 아니면은 다른 데 써서 손해를 봐버렸거나 벌써 이런 문제들이 있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부족한 자금을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해서 이것을 대출의 형식으로 판매자들에게 대출의 형식으로 싼 이자로 대출해 줄 테니까 그걸로 참어. 라고 이것으로만 될 것이냐에 문제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결국은 여기에 대해서 공적 자금을 투여할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한 고민들을 저는 좀 많이 해야 된다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이 판매자들 모두 다 소상공인 자영업자 분들입니다. 이분들이 코로나 때 한번 너무 터졌죠. 그다음에 고금리 때문에 너무 힘들었죠. 이 상황에서 또 이런 문제가 또 발생한 거예요. 저는 여기에서 큰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싶어서 네. 국가가 좀 나섰으면 좋겠다. 저는 민주당의 전국 소상공인 위원장으로서는 국가가 좀 나서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동안 이제 의원님께서 이제 코로나 손실보상법부터 이제 금리 인하 3법, 소상공인 지원과 이제 영세 가맹점 보호까지 민생 정책에 이제 앞장서 오셨습니다. 지금 물가와 이제 가계 빚이 역대 이제 최고라고 하는데 민생 회복을 위해서 좀 어떠한 이제 긴급 조치들이 필요한 상황입니까? 긴급 조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지금 긴급 조치가 어떤 조치가 필요할까요? 지금 민생이 네. 그 들판이 메말라 있어요. 메말라 있는데 여기에다가 물이 콸콸콸 쏟아져야 되잖아요. 물을 쏟아지게 하려면 저는 지하수를 파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 네. 지하수를 파서 이 지하수를 끌어올리는 마중물을 부어야 되는 개념이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 민주당의 민생 1호 법안이 민생회복지원금이잖아요. 네. 25만 원에서 35만 원을 소득별로 하는 거 다 동의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빨리 국가에서 재정을 투입해서 이 수돗물을 끌어올리는 지하수를 끌어올리는 마중물을 부어서 콸콸콸 쏟아지게 하자라는 거고 이것이 25만 원씩을 이 들판에 있는 나무 하나하나에 이렇게 주는 개념이라면 이게 복지 정책이겠죠. 네. 그런 정책이 아니라 집중적으로 4개월 이내에 집중적으로 그 지역에 몰빵해서 쓰게 하는 것으로서 이것은 지하수를 확 끌어올리기 위한 정책인 거거든요. 이거는 우리가 코로나 때도 해봤고 싱가포르나 대만에서도 있었던 방식이에요. 그래서 결국 이 방식이 이게 승수 효과에 의해서 결국 쏟아 넣는 돈보다 더 많은 세금들이 거친다라는 것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는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거고 그래서 국힘당에서 그래 이것이 아니라면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해 대안을 내보셔라. 긴급 조치를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내놔보셔라. 그것이 좋으면 우리는 동의하겠다라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
직전에 그 질문 좀 간단한 그 답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경수 전 지사 이제 복권이 내일 국무회의에서 결정이 난다고 하는데요. 예, 의원님의 의견 좀 짧게 들어볼 수 있을까요? 저는 우리 한동훈 대표께서 반성하지 않았는데 복권을 하냐라고 하면서 대통령실에다가 반대 의사 표시를 했다고 하는데 저는 우리 한동훈 장관님은 어떻게 이렇게 내로남불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기존에 우리 강서구청장 후보, 국힘당의 강서구청장 후보 어떤 분이셨습니까? 대법원 판결까지 받았는데 바로 직후에 사면 복권해가지고 출마시켰습니다. 그리고 지금 국힘당의 현역 의원으로 계시는 분들도 갑자기 그렇게 되신 분들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들어오신 분들도. 네네.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본인 스스로 하셨어요. 사면 복권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분들 반성문 받고 하셨습니까? 그게 아니라 정치적 판단, 대통령의 정치적 판단을 존중해서 한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우리 당에 대해서만은 왜 반성문 얘기를 하는지 참 좀 갑갑하다라는 느낌이고, 또 하나 측면은 뭐냐면 그럼 왜 한동훈 대표가 이렇게 대통령실에 이런 말을 할까? 차별화를 두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차별화는 이런 걸로 하는 게 아니라 민생이라든지 그다음에 국정농단과 관련된 큰 사건과 관련해서 대통령실하고 차별화를 둬야지 한동훈 대표가 뜰 거다. 그래서 너무 소심하시다. 큰 거 가지고 차별을 하셔라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김경수 지사가 사면 복권돼서 우리 당의 또 정치적 자산으로서 오시는 것은 뭐 이재명 대표의 말씀처럼 우리 당을 풍부하게 하는 것으로서 매우 좋은 것이다 라고 보입니다. 네. 아까 그 민생에 대한 긴급조치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지역구에는 또 어떤 우리 긴급조치가 필요한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양 그 동안갑의 재선이시잖아요. 이제 좀 네네네. 책임감이 좀 짊어질 만한 과제 같은 게 좀 많을 텐데 책을 또 쓰신 게 뭐 우리 동네 일 잘하는 민병덕 이런 책이 있었는데 실제로 21대에서도 일 잘하는 국회의원으로 꼽히셨습니다. 자, 이제 지역구에 남은 긴급조치 어떤 게 있는지 앞으로 계획 좀 들어볼까요? 안양은 네. 특히 저희 지역은 평촌 신도시입니다. 네. 그런데 노후 신도시입니다. 이 노후 신도시예요. 일기 신도시라서 노후화 됐거든요. 30년이 지났습니다. 이 노후 신도시를 어떻게 말 그대로 신도시로 또 바꿀 것인지 이게 가장 큰 현안 중에 하나이고요. 네. 그것과 관련해서 이제 뭐 선도지구라든지 어떻게 재건축을 할 거라든지 이거에 대한 아주 힘든, 그렇지만 잘 조율해야 되는 문제가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이 안양이 이제는 배드타운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은 사람들이 모이는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는 곳이 될 거냐, 이게 핵심인데 저는 이걸 실리콘밸리와 같은 이런 최첨단 도시가 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최첨단 실리콘밸리는 스탠포드 바로 공대 옆에 있는 그런 곳이에요. 그래서 저는 안양도 이 서울대 안양 직통선을 뚫으면 서울대 캠퍼스가 안양으로 연장되는 효과가 있고, 이 사람들이 이 환경 좋은 안양에서 모여서 실리콘밸리와 같은 최첨단 도시를 만들게 하고 싶다라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네. 제가 가장 하고 싶은 것인데, 지금 안양에서는 이걸 하고 싶어요. 아프면 쉴 권리, 상병수당이라는 부상당하거나 병 걸렸을 때 돈을 주는 하루에 이제 그 최저임금의 60% 정도를 주는 이게 있습니다. 네. 이것이 아프면 쉴 권리가 지금 시범 실시를 하고 있어요. 저는 이것들이 안양에서 잘 시범 실시가 되고, 그리고 이것이 전국적으로 빨리 퍼져서 네. 아프면 쉬어서 병을 키우지 않고, 네. 이게 가장 큰 민생 중에 하나잖아요. 이게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아프면 쉴 권리 확 와닿는 그죠? 그런 정책인 것 같습니다. 네. 아프신 그 노동자들을 위해서 꼭 구현이 됐으면 하는 자영업자도 바람이 마찬가지입니다. 네. 네. 파워 인터뷰, 오늘은 TMF 사태에 대한 국회 논의 계획과 해법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을 모시고 말씀을 들어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